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695페이지 15번 테마 양도세 세율 별표시 2개 하셨으면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올해 개정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 세율이 이제 중과세율이 시행되죠. 네,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을 또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도세 세율이요. 양도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다정대조 비누인데요. 자, 하나의 자산이 근데 다음에 따른 세율 중에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그 중에서 어떤 거? 취득세는 큰 거? 취득세는 자, 동일한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큰 거나 높은 거나 같은 답만 잘 고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주택 제외하고 건물에서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제외입니다. 얘네들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하여튼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을 보시면 미등기 한다면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70%. 미등기 한다면 70%.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가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사실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6에서 45%가 적용돼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6에서 과표 크기에 따라서 과세 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 6%, 10억 원 초과하면 45% 이렇게 해가지고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6에서 45%이 초과 누진세율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서 비사업용 토지는 16%부터 55%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8단계로요. 근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6에서 45%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 6에서 45%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토지나 건물을요 1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죠? 네, 또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적용되냐면 6에서 45%가 적용돼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니까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구한 다음에 어떤 거? 큰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거를. 자, 큰 거를 그 세액으로 하고 이런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50%니까 45% 하면 대개 1년 미만일 때는 이게 더 크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요번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요. 그럼 40% 정도 된다. 동일한 자산이.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을 때. 그때는 요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누진세를 적용한 거하고 비례세를 적용한 거하고 각각 계산해서 큰 것으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보다 6에서 45%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하고요. 자,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정돼요. 원칙적으로. 미등기 70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할 때 몇 프로예요? 6%. 요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69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 세율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외워두시면 되는데 696페이지 보시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할 때 6%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딱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인 건물인데 얘가 주택 아니고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주택이 아니라 건물인데 여기 만약에 2년을 보유했다고 쳐요. 2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2년 보유했을 때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했더니 과세 표준 금액이 계산했더니 1,000만 원 계산됐어요.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자,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네? 산출세가 얼마예요? 얼마긴 얼마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1,200만 원 이하니까
1200만 원이 하니까 세율은 몇 프로 정도예요? 6%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6%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냐고요? 네. 자, 요거 그러면 60만 원이지. 아, 이거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해서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 나왔다.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아예 요거는 딱 외워둡니다. 1200만 원이 할 때 6% 세율 적용된다는 거. 이건 아예 외워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10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요? 45%까지 이제 우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에서 45%까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1200만 원이 할 때 6%를 꼭 밑줄거 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입니다. 여기 별표시 특별히 3번에 한번 표에다가 여기 3번에 별표시 하나 해놓습니다. 문제 내기가 좀 좋아요. 비례세율 구조로 딱 돼 있어가지고 문제 내기가 특히 좋아요. 특히 주택 분양권 같은 게 문제 내기가 딱 좋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은 아무래도 비교세율을 적용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분양권 같은 건 딱 좋고요. 어떻든 간에 한번 보세요. 이제 올해 주택 분양권, 자, 조합원 입주권 얘네들요. 세율이 이제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죠. 제가 따로 뭐 우리가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것을 따로 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거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자,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라고요? 70%. 그래서 최고세율 정도입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 세율하고 똑같네요.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물론 이제 이것도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77%예요, 말하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아, 이건 그냥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 있잖아요.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몇 프로요? 70%. 1년 이상 보유하면 2년이든 1년이든 자, 무조건 주택 분양권은 몇 프로예요? 60%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주택 분양권은 올해부터는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에 70%.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뭐든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네? 60%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 1년 6개월 보유했을 때는 이거하고 헷갈리라고 60%다.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보유했을 때는 뭐 6에서 45% 정도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고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그래서 2년 보유했어도 주택 분양권은 2년 보유했어도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요 할증과세를 해요. 그래서 6에서 45% 기본적인 세율이 적용될 때 얘네들은 할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증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지금 5월 31일까지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10% 할증해요.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는데 이제 6월 1일 이후부터는 20% 할증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주택이 있잖아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입니다. 또는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포함해서 얘네들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잖아요. 어떤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하나가 있고 분양권 하나가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조정상 지역 내 2주택 양도가 되니까 그때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20% 할증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만약에 얘가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60%. 요거 하고 1년 6개월 보유하면 60%고 1년 미만이면 70%고요. 주택. 여기다가 만약에 얘가 그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6에서 45% 여기다가 몇 프로 할증한다고요? 20% 할증해요. 그러니까 자, 26%부터 몇 프로예요? 65%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으면 이렇게 기본세율 적용되는 거에다가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60%잖아요. 그럼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당해. 그럼 각각 세율 중에서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그래서 만약에 과표 크기에 따라서는 이게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더 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1년 미만 보였을 때는 70%니까 70%가 당연히 높겠지만 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여기서 물론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근데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상 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한다.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건 알아두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보유했는데 그 수가 자, 셋 이상이다. 자, 그러면 몇 프로 할증이에요? 기본세율에다가 30% 할증이에요. 그러면 30% 할증이니까 한번 보세요. 30% 할증이니까 36%부터 몇 프로까지요? 36%부터 최고 과표 크기에 따라서는 10억 원 초과하면 최고 몇 프로까지요? 75%까지 이렇게 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 1년 미만 보유했으면 70%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 큰 세고를 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1년 미만이면 70%고 자, 그래서 비교하는 거고 이게 더 클 수 있겠네요. 만약에 1년 미만이다 그러면 60%고요.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자, 그럴 때는 60%하고 이거 비교해서 둘 중 큰 세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시험용어로는 이렇게 조정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대해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이면 30% 할증한다.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69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할증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7페이지 보시면은 697페이지 자,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이나 3주택 2년을 보유했을 때 2년 보유했을 때 그 초과 누진세를 적용될 때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6에서 45%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 근데 자, 조정상 지역 같으면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 20% 할증.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몇 프로 할증? 30%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697페이지 기타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럼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우리가 기타 자산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타 자산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골프용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또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한다는 이축권, 또 주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0, 3년 내 80% 단한주 요건에 해당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좌우지간이에요. 거의 밑줄입니다. 보유량 관계없이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무조건 뭐다? 6에서 45%고 파생 상품 같은 것은 그냥 참고입니다. 주식도 참고입니다. 신탁 수익권이 말하자면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3억 원 이하다 과세표준 20%, 3억 원 초과하면 신탁 수익권 6천만 원에다가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 25%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2단계로 과표관 2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네요.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698페이지 양도세 세율 정리 나왔는데 여러분이 쭉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있잖아요. 이 기산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점 한번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자,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어떤 인강 수강생분들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취향들이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 공부를 그 잠깐을 못 참고 모두를 위한 적이고 본인도 많은 분들은 멍하니 이렇게 인강 보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다시 같이 이제 환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저렇게 하면서 잠깐 또 쉬어가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배속을 빨리 해서 넘기면 돼요. 하기 싫으면. 그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빡빡하게 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물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인간 수강생들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수록 더 지금은 뭐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주로 스토리텔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처음에는 저기 한 것 같지만 계속 듣다 보면 중독성 있게 이제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음성이 들리고 이제 손이 가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처음에 적응 못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잘 적응하시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게 여러분 든든한 실력이 뿌리가 됩니다. 교재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점을 한번 볼게요. 요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사례 연습도 이제 하고 그럴 건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당연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때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언제요?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그래가지고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은요. 피상속인이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게 우리가 이제 금방 기간계산의 기산점이 아래에 나오는데 우리 그 기간계산의 기산점 698페이지 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이요. 원래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우리가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하고 상속받은 자산은 또 장특공제 계산할 때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이는 계산하고요. 다 이렇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해요. 역사가 상속받은 자산. 근데 어느 경우만 여기 밑줄이요.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이는 계산해요. 밑줄이요. 그리고 별표시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럴듯하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근데 세율 적용 시는 언제라고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례 연습, 계산 사례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보게 될 건데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만약에요. 갑이라는 갑이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고요. 을 상속인이 있습니다. 갑과 을은 동일 세대원은 아닙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에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동일 세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을이 상속받은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자, 을 명의로 상속에 관한 등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을이 병한테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근데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6개월이고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그 다음에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에요.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그래서 6개월 보유다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지난 심화이론 때 살짝 맛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김남길이가 주인공인데 시즌 1이 끝났고 이제 시즌 2를 언젠가 하겠죠. 근데 시즌 2에 김남길이가 주인공이 딱 나와서요. 첫 해 죽어요. 그러면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지 뭐. 김남길이가 없는데 그 드라마가 잘 되겠냐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1세대 주택 비과세. 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얘기를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래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자, 보겠습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요. 자, 보유기간 몇 년이어야 돼요? 2년. 자, 그러면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하겠습니까?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6개월 보유했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비과세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장기 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금방 보유기한이 언제부터 시작해?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로부터요. 얼마 보유했어요? 6개월. 장특공제 받으려면 항상 장특공제는 지문 나오면 뭘 염두에 두고? 손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3년 보유해야죠? 3년 보유 못했으니까 상속 개시로부터 보유는 계산하니까 장특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럼 눈치채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보유했어도. 그러면요, 양도세 세율은요, 보세요. 양도세 세율은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입니까? 1년 미만 보유하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몇 프로예요? 70%입니다.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0%고 2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몇 프로예요? 6에서 45%입니다. 6에서 45%예요. 그러면 자, 6에서 4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세율 정되겠습니까? 요 사례에서는 지금 어떤 세율 정돼요? 예? 자, 3분의 1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역사가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는 기산하니까 자, 얼마 보유하겠어요? 지금 2년, 3년,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러니까 6에서 45%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 기산점이 갖는 의미, 보유기간 기산점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상속 개시로부터. 어느 경우만 예외가 있어요? 세율 적용 시에만 언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거라 요거는 배우자 직계점이 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이따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계산의 기산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속받은 자산만 역사가 세율 적용 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고 나머지는 다 상속 개시.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세율 적용 시든 뭐든. 또 이따가 나오는 이율과세 특례, 증여 특례,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다 기산하고요. 세율 적용 시든 장특공제 적용 시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자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699페이지 16번 테마 비사업용 토지 관련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예. 비사업용 토지는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하여튼 요거만 별표시 하시면 되고요.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한 양도세를 한번 보시면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추가세율을 정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죠.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세 기본공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요거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이거 참고예요. 지정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세법상에서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내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원래 10% 할증하잖아요. 근데 이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지정지역 내 그냥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하잖아요. 16에서 55%까지. 근데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또 10%를 할증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 할증해? 20%를 할증합니다. 기본세율에다가. 그래서 26에서 65%까지 적용돼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과 1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40%. 자,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면 각각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하고. 자, 이런 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기본세율이 정되는 거니까. 그 단기 양도했을 때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각각 세율 정해서 그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동그라미 4번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데 갑자기 시가 나오네요. 우리 제 다음 카페, 제 개인 그 다음 카페가 있죠. 그 카페에 따오기님이라고
대구에서 사는 우리 주부 수강생이 있는데 제 카페 글들을 글 좋은 시들을 글들을 계속 자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들을 이렇게 좋은 글들을 저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하나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공부 좀 빨리 시작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교수님 말을 들을 걸, 그때 진짜 좀 더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우리가 항상 후회를 남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입니다. 최고의 순간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순간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런 글이죠, 여러분들. 그때 후회를 남기지 않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요 2주택이요 등기됐습니다.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등재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예? 왜 틀렸습니까? 뭐 때문에 틀렸어요? 예? 자, 일단 X인데 왜 틀렸어요? 그렇지. 우리가 장특공제는 배제되는데 조정상정내 다주택, 기본공제는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상정내 다주택도.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또 풀어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며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 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기타 자산 나왔다, 아싸 초과 누진세율. 그죠?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자부지간이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분양권은 50% 세율 정한다. 자, 이거 다 보이네요, 여러분들? 분양권 올해 1년 미만이면 무조건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보유해도 6에 45% 아니에요? 주택이나 저분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 45%인데 분양권은 2년 보유했어도 무조건 뭐다? 60%입니다. 60%. 자, 그래서 1년 미만이니까 70%입니다. 틀렸고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 조정상 지역 외에 소지하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그렇죠? 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입니다.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은 16에서 55%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 10% 할증하죠. 그래서 16에서 5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맞잖아요. 상속의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아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어느 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봅니다. 상속 개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 17번 테마는 별표시 하나 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죠. 이거는 이 17번 테마는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다만 얘는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17번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요. 자, 미등기 양도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실효거래거래 양도차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70%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다 당연히 배제입니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감면도 배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미등기 양도했을 때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 필, 차, 장, 자, 소, 기, 과요. 그래서 이거 아까 했었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액 일치하고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액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양도차익이 1억 계산되면 과세표준액 얼마고? 1억이고 세율은 미등기양도니까 최고세율 몇 프로? 70%.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 이런 것들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7천만 원. 이런 거 했었고요. 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도 근데 필요경비계산공제 적용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미등기양도할 때도 우리가 필요경비계산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빠져버렸네요. 자, 미등기양도하는 경우에도 거기 필요경비계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우리가 필요경비계산공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감면부정한다? 3, 7, 1이잖아요.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럴 때 토지, 건물 등기된 것은 3%인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근데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몇 프로? 0.3%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밑줄이고. 하여튼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데, 즉 미등기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과세 대상 농지나 또 감면 대상 농지 같은 것들은 얘네들은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면 얘네들 자체의 그 시험을 요건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환분합으로 인해서도 비과세에 배웠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는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교환분합으로 인해서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자체의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체 시험을 통과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미등기양도하더라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미등기양도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 단기 아니에요.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당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할부 조건 아니고 장기할부 조건일 때입니다. 자, 단기로 바꿔서 하면 틀려요. 장기에다가 돼지꼬리 땡겨서 단기 X 해놓으시고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데 장기 할부,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요. 자, 갑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한 번 딱 첫 할부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겠죠? 아니, 뭘 믿고 넘겨줘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당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단기 할부 조건이면 무조건 등기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주지 않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런 거 비과세 감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그렇다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 수강생들 빽히는 속에서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기 때문에 얘도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자 그러면 요건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한데 막 저 뒤에서 그랬는데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수실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아까 그 무허가주택 드렸어요.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찾아서 보여줬는데 1세대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면서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까 무허가주택 나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허가주택도 1세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의지합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도시개발법만 밑줄 그으시라고 그랬죠?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건설업자가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이런 것들이요. 법령 도시개발법 법령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등기 양도하도록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요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은 그냥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만 아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29의 기출문제입니다. 29의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재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등기 양도재산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니까.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어떻게 한다? 배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어요.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자, 미등기 양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그냥 신설되고 나서 이거 몇 년 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거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소 금액 계산 시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4번 질문이 좀 이게 이제 헷갈렸어요. 보세요. 숫자만 보고 답을 고르시는 분들은 요 4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한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단순히 숫자만 암기하는 사람들은 이걸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등기 양도하면 세율은 몇 프로예요? 70%. 이 숫자만 보면은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70%를 곱해가지고 결정세액에 더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세율은요, 여러분 세율은 어디다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여기다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 구하는 거고요. 산출세액 구하는 거고. 예. 이 산출세액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산출세액에서는 뭐 세액공제할 게 있거나 또 세액공제액이 있거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 결정세액에서 자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적용되는 게 있으면 그거 합해가지고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양도세 70% 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70% 세율을 곱해야지 산출세액에 70% 세율을 곱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계산 구조 이런 것들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물었습니다. 산출세액이 7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70% 곱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자, 이래서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6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8번 테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나올 가능성 높다고 강조 엄청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기분 빠졌습니다. 작년에 근데 독립화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종합 문제 속에서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여기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긴 나왔고 정답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18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별표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2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2개를 해놓으시고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구분 계산 등. 그래서 먼저 다음의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자 밑줄입니다. 구분 계산하고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구분 계산하고 다른 소득 금액을 통산하지 않는다. 어떤 소득 금액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분 계산하냐. 보세요.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해서 얘네들 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과 올해 추가된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은 얘네들은 자 보세요.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주식하고는 안 돼요. 파생상품은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얘네들끼리는 되지만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결손금은 통산할 수 없다. X입니다. 통산할 수 있어요. 건물하고 기타 자산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뭐하고 안 되냐?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 얘네들 안 되는 거죠. 서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결손금의 공제 통산입니다. 먼저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먼저 봅니다. 자산별 양도차선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요.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합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율별 공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공제분의 처리까지 한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미공제분의 처리 보시면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를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다른 여러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과세기간으로 이익을 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보시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연도에요. 요때 자 건물을 양도합니다. 건물을 양도했는데 상권이 유망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유동 인구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래서 건물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옆 동네에 신상권이 바로 길 건너에 생기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여기는 자꾸 슬럼화되고 자꾸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내가 살 때보다 계속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더 떨어지면 이제 이러다 망하지. 그래가지고 팔았습니다. 손실을 보고 팔았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는데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건물을 팔았는데 또 건물을 판게했는데 양도수익이 2천만 원. 또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수익이 1천만 원. 또 이 사람이 주식도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때요. 세율은 얘가 6에서 45% 초과금융세율 대상이고 얘는 40% 세율 대상이고 비례세율 대상이고 얘는 6에서 45% 세율 대상이고 주식은 20% 세율 대상입니다. 비례세율 대상이고 자, 더 이상 판 것은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먼저요,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세율은 여러분요, 70%, 60%, 50%, 그 다음에 40%. 자, 6에서 42, 45%. 다 이게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원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된대요.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6에서 45%, 6에서 45% 이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이죠. 그래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안 낼 것이고요. 또 이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 또 역시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겠네요. 자, 주식과는요. 주식하고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주식과 부동산 애들은 결손금 통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3천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세일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이익 결손금 1,000만 원은 자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세일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이월하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을 읽은 내용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있죠? 자, 요것도 오늘은 좀 많이 쉬면서 하네요, 천천히.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월과세 특례, 그 다음에 거기 2번하고, 그 다음에 701페이지 3 양도세계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있죠? 작년에는 이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 지문에 이제 이월과세 특례라든가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를 종합 문제 속에서 한 줄씩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얘네들을 다 물어봤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작년에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이월과세 특례와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를 이제 쫙 처음으로 설명을 쫙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배우시고, 한 번만 이해하면 쉬운데, 그래서 잘 배우시고 요거 이제 계속 앞으로 강조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또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입니다.